대덕전자의 2025년 전망, 특히 기판 사업의 체질 개선, 그리고 AI와 자율주행 분야 핵심 성장 동력이 뭔지,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없는지 전반적인 투자 관점에서 큰 그림을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2025년이 대덕전자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다. 단기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어도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로 확 바꾸는 그런 원년이 될 거라는 거죠. 특히 하반기부터는 AI 가속기용 MLB 있잖아요. 여러 층 쌓는 고성능 기판. 네네. 그거랑 이제 자율주행용 FC-BGA. 이건 칩이랑 메인보드 연결하는 고성능 패키징 기술인데 이 두 가지가 성장을 이끌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실적 전망이 증권사마다 약간씩 다르네요. 매출은 한 9천억 원 중반대인데 영업이익 예측치가 좀 차이가 커요. 180억 원대에서 280억 원대까지도 나오고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봐야 할까요? 결국 신규 사업이나 자율주행 관련 제품들, 이것들의 초기 수익성이 얼마나 빨리 올라올 거냐, 여기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았잖아요. 영업이익 19억 원. 이게 사업 본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환율이 좀 급등하면서 원재료 비용이 확 늘었던 그런 일시적인 문제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그런 외부 요인들이 좀 정상화되고 특히 그 AI 가속기용 MLB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요. 네. 2분기에 한 45억 정도였는데 3분기에는 한 87억 원 정도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면서 실적이 빠르게 회복될 거다. 이런 기대가 큰 거죠. 3분기 영업이익은 한 150억 원 이상, 전년 대비하면 60% 넘게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입니다. 이 신규 사업 효과가 완전히 반영되는 2026년에는 영업이익이 800억 원 후반대, 거의 900억 원 가까이 급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와요. 이건 단순한 실적 회복이 아니라 회사가 아예 AI 인프라나 미래차 핵심 부품 공급사로 구조적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 구조적 변화의 핵심 동력, AI 가속기용 MLB.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 AI MLB는요. 2025년 2분기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해서 2026년에는 연간 한 600억 원 이상으로 아주 빠르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걸 위해서 막대한 신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존에 있던 이미 감가상각이 끝난 설비, 그러니까 HDI 라인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경쟁사들보다 초기 수익성 확보에 훨씬 유리할 수 있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거죠. 덕분에 생산 능력도 2025년 말에는 지금보다 거의 2배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비용 효율성이 중요한 AI 추론, 인퍼런스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핵심 축인 자율주행 쪽은 어떤가요? 자율주행 칩용 FC-BGA인데요. 이건 2025년 4분기부터 매출이 시작될 걸로 보고 2026년에는 연간 한 400억 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에서 보면 테슬라 로보택시 같은 구체적인 수요처를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동차 업계가 요구하는 아주 까다로운 신뢰성 기준이 있잖아요. 이걸 이미 충족했거나 거의 근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서버용, 좀 더 큰 면적의 FC-BGA 개발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부가 시장 두 축, 자율주행이랑 서버 쪽을 다 잡으려는 그런 투트랙 전략인 셈입니다. 그럼 기존 사업들은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잘 받쳐주고 있나요? 예를 들면 메모리 기판이라던가 다른 MLB 사업 같은 것들이요? 일단 메모리 기판 쪽은 DDR5나 GDDR7 같은 고성능 제품으로 전환이 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고요. 방산이나 네트워크용 MLB도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가는 PBR 1배 수준, 거의 역사적 저점 근처라고 하는데요. 현재 주가에는 AI나 자율주행 중심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물론 위험 요인도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사업 수율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전기차 시장 같은 전방산업의 수요가 갑자기 꺾일 수도 있고요. 그런 변수들은 항상 있죠. 하지만 분석 보고서들은 대체로 이런 위험 요인들보다는 이 고부가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클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2025년은 단기적인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AI와 자율주행이라는 고성장 분야로 체질을 개선하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리고 특히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영리한 생산 전력을 통해서 2026년 이후에 큰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가치 평가는 이런 잠재력을 아직 다 담고 있지는 못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